신동댕동 신동입니다. 나싱이 또 왔네. 나싱 브랜드 같은 경우 제가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무선 이어버드 같이 이제 너무나 익숙해진 제품들 속에서 나싱 제품은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기대와 또 우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지금 벌써 나싱 이어는 3번째 모델이 나오고 스마트폰도 3개의 모델 정도가 출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디자인만으로 승부하는 줄 알았는데 얘네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제조사들이 선뜻 적용하기 힘든 부분을 과감히 적용하더라고. 그래서 좀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도 기존 이어폰에서 볼 수 없는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서 들고 왔습니다. 보실까요? 공개된 지는 좀 됐습니다. 아마도 제 영상으로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신제품 소개를 잠깐 하고 재미있는 기능과 활용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후속 모델 네이밍 방법이 바뀐 것도 헷갈립니다. 근데 또 추가 라인업까지 하나 늘었어. 뭐가 뭔지 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갈게요. 나싱 이어폰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 모델인 나싱 이어는요, 원래 숫자로 후속 모델을 표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3번째 모델이 나오면서 숫자를 없앴어.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나싱 이어라고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싱 이어가 3번째 프리미엄 이어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급형 모델이 하나 생겼는데요, 뒤에 괄호 A를 붙여서 나싱 이어 A라고 부릅니다. 먼저 나싱 이어의 경우 전작과 아주 흡사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정방형 디자인의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디자인 포인트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죠. 반면 새롭게 추가된 이 이어 A의 경우 직사각형으로 조금 더 날렵한 모양을 갖고 있고요, 두께도 더 얇아졌고요, 가장자리는 그거 알아? 그 붕어빵 반죽 튀어나온 것처럼. 아무튼 이런 디테일이 상당히 귀여워요. 개인적인 디자인 선호도로 보자면 사실 저는 이것보다는 이어 A 쪽이 좀 더 특이하고 이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좀 더 갖고 싶은 디자인 아니야? 이뻐. 케이스에서 이 두 제품을 나누는 가장 큰 요소는 무선 충전 코일 유무 되겠습니다. 당연히 나싱 이어는 전작과 동일하게 하단에 무선 충전 코일이 있어서요, 우리가 사용하는 치 방식의 무선 충전 패드나 나싱폰 후면 배터리 공유를 통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어 A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USB-C 타입이에요. 요거를 꽂아서 충전을 하면 됩니다. 케이블 하나라도 더 없애고 싶다면 나싱 이어가 맞는 것 같고, 아니 어차피 흔한 USB-C 이거 뭐 무선 충전 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더 저렴한 이어 A도 좋은 옵션이죠. 왜냐면요, 지금부터 이어폰 주요 스펙 설명을 할 건데 이어 A가 실사용에 있어서 이 무선 충전 케이스를 빼놓고는 더 비싼 나싱 이어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나싱이라는 브랜드가 프리미엄 제품들과 중저가형 모델 사이에서 큰 차이를 두지 않는 전략을 많이 쓰고 있죠. 나싱 폰2와 폰2A도 비슷했잖아요. 가격 차이 대비 기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폰2A가 오히려 가성비가 좋은 모델로 인기가 많았었죠. 이어폰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보통 다른 제조사에서는 저가형 모델에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무조건 빼잖아요. 근데 두 모델 전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스펙상 노캔 레벨도 45dB로 동일합니다. 마이크도 3개, 드라이버는 소재 차이만 있고요, 사이즈도 11mm로 동일합니다. 코덱도 LDEC 지원 동일하게 해서 실제로 음악을 들으면서 둘 사이에서 유의미한 음질 차이를 찾는 건 이거는 불가능하지. 자, 그리고 전용 앱을 통해서 둘 다 저지연 모드를 켤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120ms 이내의 지연 속도로 오디오가 전달됩니다. 사실 우리가 에어팟, 갤럭시 버즈 이거 굳이 쓰는 이유가요, 각 제조사의 생태계 내에서 기기 간 연결이 너무 편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선 이어폰에서 반드시 멀티포인트 연결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역시도 둘 다 동일하게 듀얼 커넥션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둘의 가격 차이가 7만 원이나 납니다. 실사용에 있어서는 케이스의 무선 충전 기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경험이 동일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둘 다 사용해 보면서 이어 A 참 괜찮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됐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어폰을 통해서 보통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를 부르는 것과 다르게 챗GPT를 바로 호출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감한 의사결정을 보면 확실히 나싱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아쉽게도 이 기능은 나싱의 이어폰과 나싱 폰의 조합으로 사용할 때만 활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한 번이라도 챗GPT를 사용해 본 분들은 잘 알겠지만요, 딱히 어떤 기능이 된다고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기에서도 되면 참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애플이나 갤럭시가 허락할 리는 없죠. 그래서 나싱 폰 2A와 나싱 이어의 조합으로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스처 컨트롤 부분에 보면 음성 도우미를 기본과 챗GPT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냥 이어폰 사용하다가 설정해둔 제스처를 누른 뒤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럼 대화형 챗GPT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저의 경우 제 생각을 두서없이 이야기하고 요약해달라고 많이 하는 편인데, 아니 안 그래도 요새 콘서트 준비도 해야 되고 연출 맡은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아이디어 내야 되고 정말 정신없이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챗GPT가 좋은 게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아이디어들을 막 쏟아내고 정리해서 읽어달라고 하면 제가 다시 들어봅니다. 다시 그걸 토대로 이야기하고 그럼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요약하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상인이한테 보내야지. 현 감독, 내가 보낼게. 이거 감독님이 쓰신 거예요? 당연하지. 뭐지? 실제로 활용하게 되는 상황이 많아요. 애플도 곧 이 AI 관련 기능들 대거 업데이트 된다고 하잖아요. 전 솔직히 이 챗GPT 이렇게 그냥 이어폰에서 바로 불러다 쓰는 거, 이게 되면 이거 진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자, 이번에 나싱 이어와 이어 A의 경우 늘 하던 대로 빼어난 디자인으로 잘 만들어졌고 가격도 전작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케이스, 무선 충전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모든 하드웨어를 공유하는 이어 A로 가성비 옵션까지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챗GPT를 이어폰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적극적으로 최신 트렌드 기능을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준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역시나 가장 큰 단점은요, 챗GPT의 접근성이 상당히 큰 강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싱폰과 함께 쓸 때만 가능하던 점이야. 사용하다 보면 너무 편해서 아니 폰까지 넘어가야 돼? 싶은 생각이 종종 드는데요. 자, 그래서 나싱폰까지도 많이 구입하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자, 저는요 메인은 아니지만 서브로 좀 써볼게요. 업데이트되는 소식 있을 때 종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갱동 신동이었습니다. 가성비 안녕. 에이.